안녕하십니까, 이신규입니다.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10일 한 포럼에 참석해 중공이 대만의 무력을 사용할 경우 미국과 동맹국들이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평화와 안전 유지에 있어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영내와 그 외의 많은 나라들이 현 상태를 무력을 사용해 일방적으로 변경하려는 행위에 강하게 반대한다. 그런 일이 벌어지면 누구라도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은 대만 관계법에 따라 대만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것이 중공의 무력 침공을 저지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의 화상회담이 다음 주에 열릴 것이냐는 질문에 곧 열릴 것이라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시기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미중 관계는 경쟁적이면서도 협조적이고 대립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재확인했습니다. 애덤 시퍼 하원 정보위원장은 지난주 바이든 행정부에 국제동맹국들과 협력해 중공이 무력을 사용해 대만을 침공하려 하면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최근 일본 정부 고위 관리들은 대만의 일이 생기면 곧 일본의 일이 생긴 것이다라고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호주의 도널드 듀든 국방장관은 10월 하순 호주와 미국은 70년 동안 동맹관계를 유지해 왔다라며 중공이 무력으로 대만을 침공할 경우 미국과 함께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차이 잉원 대만 총통도 10월 대만이 중공의 손에 넘어가면 아시아 평화에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일본 북쪽에서 보로네오로 이어지는 제1도련에 있는 대만이 무력화되면 국제무역에 영향을 미치고 서태평양 전체의 안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그는 대만의 함락은 대만 국민들에게 재앙이 될 뿐만 아니라 70여 년 동안 평화와 탁월한 경제 발전을 유지해온 안보 구조를 와해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얼마 전 대만이 공격당하면 미국이 대만을 보호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얼마 전 중공 정치국 상무위원이었던 장가오리와 테니스 스타 펑사이의 스캔들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텐진 정경은 장가오리가 시진핑의 눈에는 이미 도간에 던지라고 분석했습니다. 중공 정치국 상무위원을 지낸 장가오리는 같은 기간 권력이 가장 약한 정치국 상무위원이었습니다. 텐진 정경은 저윤캉의 비참한 최후가 장가오리의 실제 모습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두 사람 모두 서열 꼴찌였던 상무위원 출신이라는 점이 일치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저윤캉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중공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중 서열 9위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그는 공산당 중앙정법위와 군을 제외한 거의 모든 강력부서의 지휘권, 특히 무장경찰부대의 지휘권을 관장했습니다. 항업무도하고 직권을 남용한 저윤캉은 당시 후진타오와 원자바오를 제외한 최고 실권자 중 한 명으로 거론됐습니다. 이에 비해 장가오리는 저윤캉과 같은 석유방 출신이지만 장쩌민의 정부 항리만의 추천으로 출세했다고 합니다. 장가오리는 2일 동안 태산을 봉쇄하고 은퇴한 장쩌민을 8인 가마에 태워 강강하게 한 일이 거의 유명한 일화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상 이 일로 장쩌민의 신임을 받아 정치국 상무위원까지 오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치국 상무위원 중 가장 권력이 약한 장가오리는 능력에서 칭찬할 만한 점이 없습니다. 권력을 빼앗기 위해 쿠데타를 불사했던 저윤캉은 진성 감옥을 홀로 외롭게 지키고 있습니다. 당국이 장가오리와 펑사이의 스캔들로 20년간의 뒷조사를 하면 곧바로 감옥에서 저윤캉과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왕치산 중앙기율위원회 서기는 2014년부터 텐진, 산둥, 선전 등에서 부동산 개발, 사모펀드 사기, 뇌물수수 등 장가오리 관련 조사를 해왔습니다. 장가오리 재임 시절 거의 일가가 선전에서 부정부패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돼 80명이 넘는 공산당 인민대표대회 대표들과 당원 대표대회 대표들이 거의 파면을 제기했습니다. 시진핑은 장가오리와 가까운 관료들이 약점을 갖고 있을 것으로 보여 그들의 낙마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시진핑에게 장가오리는 이미 도간에 던지며 필요할 때 처리하여 다른 정적들을 압박하는 데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육중 전해 기간 중 영부인 펑리위안 중국문화연합 부주석이 기세등등하게 등장하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신화통신은 시진핑의 부인 펑리위안 유네스코 여아 여성교육 특사가 유네스코 메신저의 특별 서면 인터뷰에 응했다고 10일 보도했습니다. 육중 전해 폐막을 하루 앞둔 민감한 시점에 간영 매체가 펑리위안을 비중있게 보도한 것이 흥미롭다는 분석입니다.
남편 시진핑을 위해 무드에 오른 것입니다. 한편 베이징의 관측통들은 최근 괴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며 육중준회에서 시진핑의 제3의 역사 결의를 심의하기로 결정했을 때 국내외에서 대만을 공격해야 한다, 시진핑이 대만을 공격하려 한다는 소식이 나돌았지만 시진핑의 가장 중요한 반부패 치적을 언론에서 좀처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특이한 것은 시진핑 자신은 대외적으로 대만 무력 수복을 외치지 않았고 반대로 1911년 10월 9일 신해 혁명 110주년 기념대회에서 평화통일 겐지만 내세웠다는 점입니다. 대외 선전의 목소리는 시진핑의 정치적 반대자들의 의중을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들은 시진핑이 대만을 공격하는 것이 가장 큰 치적이 될 것이라고 믿게 하고 더 이상 부패한 호랑이를 때릴 여력이 없게 하기를 바라지만 사실 진짜 호랑이를 잡는다면 이것이야말로 시진핑의 최대 치적이기 때문입니다. 당장 대만을 무력 공격하기를 가장 희망하는 시진핑의 최대 정적은 장쩌민, 정칭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시진핑이 대만 문제에서 실패하게 하고 미국과 싸우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 월가의 오랜 친구와 손잡고 시진핑을 제거하고 자기 사람으로 바꾸어 계속 장쩌민이 주장하던 소리 없이 돈을 벌자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최근 장가오리 추문과 인터넷에서 대만 무력 침공 관련 소식 등으로 중국 국민을 공황에 빠지게 하고 식료품 사재기를 촉발시켰습니다. 이는 중앙위원회 육중전회가 당내의 다양한 파벌들이 투쟁한 중대 사건임을 강하게 시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